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고 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또 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생각의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 깊은 사람과 생각이 좀 얕은 사람이라고 해야겠네. 얕은 사람인지 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짤막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깊은지 또는 얕은지 알아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함께한 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태도를 살펴보는 거다.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욕먹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누구의 잘못인가부터 따지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하지만 생각이 얕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뒤로 미루고 누구의 잘못인가부터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이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다고 강변을 할 테죠. 상대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약점으로 또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해도 늦지는 않아요. 사람의 그런 생각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문제로 옮기기만 해도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실천하면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그 반도체 관련된 소식들, 그 주요 이슈들을 한번 짤막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메모리사가 독주 중인 그 HBM, 이 HBM의 미국 마이크론하고 중국 메모리사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25년 HBM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또한 기술적으로 K 메모리에 비해서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CXMT. CXMT가 최신의 규격 제품이죠. DDR5. 이 제품을 출시해서 기술 격차도 상큼 줄었고 일각에서는 액정 표시장치 LCD하고 석유화학에 이어서 이 중국발 물량 공세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 보면은 따르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독점하다시피 한 HBM 구도에 이 마이크론이 뛰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 18일 실적 발표에서 6세대 HBM 제품이죠. HBM4의 그런 대량 생산을 26년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HBM4 경쟁에 출사표 던집니다. HBM4 제품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이 D램뿐만 아니라 이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 즉 시스템 반도체가 탑재돼서 수준 높은 파운드리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HBM 1등 기업인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1등 기업인 TSMC하고 동맹을 공식화했고 삼성은 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역량을 모두 갖춘 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장점을 살려서 HBM4부터는 승기를 잡아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25년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공학 교수가 그래요.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는 않지만은 국내 기업과 특히 삼성전자가 상당히 경계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년에는 마이크론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려한답니다. 중국의 메모리사도 복병이 될 것 같네요. 미국의 제재가 거세지다 보니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의 HBM 수요가 좀 높아집니다. 자국산 H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중국 산전에 본사를 둔 그 썽웨이시도 화웨이의 투자 속에 화웨이향 그 HBM 생산에 뛰어들었어요. CXMT도 빠른 속도로 HBM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HBM하고 또 다르게 최신 D램은 거의 중국 기업에 따라잡힌 상황이라는 말도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사이트에 보면
중국 국내 생산을 내세운 32기가짜리 DDR5 제품이 올라와서 어깨 충격을 남겼어요. 그동안 CXMT가 DDR4까지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온 국내 업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죠. 업계에서도 EUV 도광 장비를 비롯해서 첨단 장비가 반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DDR5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면 중국과 우리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연말 D램 가격이 CXMT를 비롯해서 중국의 레거시 메모리의 그 저가 물량 공세로 큰 폭으로 하락 중인데 최신의 규격 제품까지 CXMT가 이제 양산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친키 게임이다. 이 치킨 게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첫 한국 기업인이 됐어요. 이 트럼프 정부랑 소통할 민간 외교관으로 이재용 회장과 김승현 회장 그리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됐는데 정 회장이 물꼬를 트면서 정 회장의 향후 역할에 현재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만남의 연결고리였던 것이 알려지다 보니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와의 인연에도 눈길이 좀 쏠리네요. 일단 정용진 회장은 지난 17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그 마로라고 리조트를 찾았어요. 당초에 1박 2일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체류 기간이 더 늘었고 이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하고 대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에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번 출장은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방문 기간에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정 회장을 챙길 정도로 정 회장에게 각별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는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10%도 채 안 될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현재 미국에서 법인 그 PK 리테일 홀딩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슈퍼마켓 체인 그 굿푸드 홀딩스하고 간편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신세계 그 프라퍼티도 22년 나파밸리 프리미엄 와이너리 셰프 빈야드를 인수하게 됐어요. 미국에서의 사업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정 회장이 이 트럼프 주니어와 가까워질 수 있던 배경에는 이 종교가 있다고 하네요. 2015년 한 국내 언론사 행사에서 만났지만 잠시였고 본격적으로 친해진 시기는 5년 전이랍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유력 인사가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을 주선했고 사실상 첫 정식 만남에서 여러 주제로 대화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1968년생이죠. 트럼프 주니어는 1977년생인데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국적도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 가까워진 것 같고 호칭도 형제를 뜻하는 브로라네 브로. 정 회장의 이름 이니셜인 YJ로 서로 부를 정도로 가깝다고 합니다. 그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수시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유지했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에게 약혼녀를 소개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주니어가 공식 방한한 지난 4월 8일에 4월하고 8월에도 정 회장과 별도로 만났다고 하네요. 특히 지난 8월에 국내 한 보수 청년단체가 그 주관한 정치 컨퍼런스 빌더 코리아 2024 행사에서도 특별 연사로 나선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하고 보수 기독교적 친환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정 회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감사를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친분이 주목받는 건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할 수 있도록 공을 세운 킹메이커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막후 실세로 떠올랐어요. 트럼프 주니어는 차기 행정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 장녀죠. 그 이방카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미 JD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민 것도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의 약혼자인 그 폭스뉴스 앵커죠. 출신의 킴벌리 그 길포일 변호사는
주 그리스 대사 후보로 지명이 됐네요. 아주 골 때립니다. 자기 약혼녀를 대사 후보로 보내버리니까. 이 더욱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한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이 진짜 완전 밥값했네요. 확실히. 이번 만남의 상징성이 큰 이유고 정 회장은 그 마르라고에 묵는 동안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서 많은 인사와 교류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 측근이 한국 상에 관심을 표했는지 묻는 말에 한국 상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무차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 그의 대표 공약이죠. 보편적 관세. 이게 시행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20%에 육박하는 우리는 나선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정 회장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은 한미 관계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정 회장은 한미 민간 외교 채널로서의 역할을 두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취임식 관련해서 연락받은 바 없지만은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고 참여 요청이 온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여튼 조용진 씨 참 큰일 했네요. 그래도 트럼프 측근을 만나고 또 트럼프도 만났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